연방대법원에서는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차단해달라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라 이거죠. 예. 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너희도 써라. 마스크 쓰고 다니네, 쓰고 다닐 때도 있고 벗을 때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백신 의무화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를 상식으로 이해하고 어디까지를 땡깡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되고요. 일단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그게 뭐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신 의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뉘었었죠. 지금 뭐 오샤에서 내렸던 백신 의무화는 금지시켰고 오샤는 그런 권한이 없다 해서 금지시켰었고요. 그게 이제 8,500만 명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백신 의무화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중단시켜서 못하게 했고 대신에 CMS에서 의료기관한테 주었던 백신 의무화 정책 이것은 더 엄한 정책이었습니다. 옵션이 없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받아서 음성이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옵션이 없는 무조건 백신 맞든가 아니면은 일 그만두던가 해야 되는 이런 엄한 의무화 명령이었는데 그것은 또 오케이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것이 달랐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그때 방송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기를 오샤라는 기구가 연방 부서가 과연 백신 의무화를 모든 민간 기업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물론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100명 이상 기업들한테 부여하는 것이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리로 봤을 때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고 해서 금지시켰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CMS가 충분히 의료 지침으로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내에서 마스크를 쓴다 안 쓴다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소송은 자폐증 아이 아버지인 마이클 세클레키라는 젊은 아버지입니다. 자폐증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고요. 근데 이 아이가 마스크를 쓰는 거를 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려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항공사들은 마스크 안 쓰면 탑승 못합니다. 이 얘기만 반복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루카스 월이라는 인물이 또 소송의 원고로 나오는데 루카스 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적인 이유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면은 이게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난 도대체 마스크를 끼면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마스크 빼고 차라리 나 혼자 자가격리해가지고 화장실에 타고 갈 테니까 나 혼자 몰래 여기서 타고 갈 테니까 태워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항공사 직원들이 안 된다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송이 걸리게 된 것이죠. 이런 지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내려지게 된 지침이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중교통, 기차라든가 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내려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마지막 시한이 사실 오늘이었습니다. 오늘까지. 근데 이게 이제 3개월 연장이 됐죠. 그래서 3개월 연장에 돼서 60일 연장인가요? 60일 연장에 돼서 3월 18일까지인가 이렇게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임시로 내린 조치였었고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임시로 내린 조치였었고 그 조치의 기한이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 고려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역시 팬데믹 기간에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져 오던 선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시행 전이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시행을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불만이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법관들한테는 고려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골서치 대법관에게 이 소송이 전달이 됐었는데 법원 내에서 이것이 회부가 됐고요. 그래서 대법관들 전체가 다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마스크 착용, 특히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이 부분은 바이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지적을 지금 하고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브라이트바트에서도 이 보도를 했는데 뭐냐면 분명히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딱 100일만 마스크 착용해달라.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든 문제 해결해서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공약을 했던 것이죠. 100일만 써라. 100일만 고생하면 그러면은 코로나 사례, 입원, 사망을 그렇게 하면 사망이 줄어들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100일 뒤에는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100일이 뭡니까 지금 300일이 넘게 지났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더 마스크를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물론 그 약속만 안 지킨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약속을 상당 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약속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짓들은 취임하자마자 막 남발했던 행정명령 남발했던 것들 보면은 원래 공약사항에 없던 것들도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갑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바닥을 헤매는 지지율,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바닥을 헤매는 대통령이 돼서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보다 못하는 대통령이 있다 하하 하고 웃을 정도로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창피를 당하는 게 저희한테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속상한 일입니다. 속상한 일. 명색이 대통령인데 내가 뽑아주진 않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일단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신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다가 일은 엉터리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피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기뻐할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정신 차리고 좀 제 궤도로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쫓겨나기 전에. 안 그러면 쫓겨날 테니까. 올해 11월에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가 돼버리면 탄핵 조치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쫓겨나기 전에 지금 정신 차리고 자기 할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죠.